안녕하세요. 사랑학 제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박찬일 씨의 팔당대교 시를 저희가 좀 읽어가면서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데 그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정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 각박한 세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정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욕구나 이제 욕망들이 더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이제 자본주의라든지 첨단 산업 사회가 이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계속해서 이런 그 외로움과 고독과 그래서 좀 우울증으로 그리고 또 자살하게 되는 이런 어떤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인간은 그 타인의 인정, 타인의 사랑을 이제 먹고 자라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었고, 우리 이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이제 그 연관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안정을 찾게 되고 또 이제 인간다운 그런 삶을 찾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웃지 않고 울음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적으로 또 질적으로 엄마로부터의 어떤 분리, 그러니까 그 따스한 엄마의 그 따스함이라고 하는 또 인간 관계가 우리에게 그 주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보호막들, 방어막들로부터 이제 인간은 벗어나서 이 세계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너무 서럽고 힘들고 그게 이제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이가 울음을 통해서 그걸 이제 발산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울음이 웃음으로 변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생기는 거죠.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99.9%다 그 고통이고 슬픔이고 애처로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0.1%의 웃음, 0.1%의 행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망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삶들의 여정들을 우리가 걷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0.1%의 웃음, 0.1%의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사랑, 엄마의 사랑,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느끼는 또 다시 이제 회복하는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다시 엄마의 심장을 들으면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엄마의 품에 안겨서 아이가 이제는 이제 편안함 또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찰나의 어떤 쾌락이나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엄마라고 하는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유대 관계들, 이 괴로움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통해서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요. 오늘 또 이제 뭐 그 연장선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이 중요한 것인지, 이 사랑에 대한 논의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던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개성들, 뭐 여러 가지 가치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굉장히 그 어떤 폭넓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혼란스러움이라든지 또 그 사이에서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사람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의 개성, 좋아하는 방식의 가치들은 이제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는 다른 생각, 다른 개성, 다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이런 어떤 차별이나 이런 어떤 거리두기들이 이제 누적이 된다라면 자신이 계속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또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인간은 계속해서 그 고통 속에 머물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울음에서 웃음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이런 어떤 불안한 감정 속에 살고 있으면서 뭔가 이제 그 동아줄을 찾고 있죠. 그게 이제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직장 동료, 이런 어떤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불안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계로는 뭐 우리에게 혈연 관계도 있고 뭐 호불호의 관계도 있긴 하지만, 이 관계가 굉장히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라고 해서, 또 뭐 친구라고 해서, 또 직장 뭐 상사라든지 부하라고 해서 항상 나를 보호해 주는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나하고 같이 가줄 수 있는가, 뭐 어느 단계까지는 그런다라고 하지만, 특별히 이제 이 현대 사회에, 특별히 뭐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익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깨지기 쉬운 이런 어떤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관계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거 공동체, 우리가 이제 좀 못 사는 시대, 뭐 부탄이라든지 뭐 이런 또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 보면 이제 이런 가족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들이 굉장히 그 유대 관계들이 끈끈한 그런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현대 산업 사회 또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 관계도 돈에 의해서, 자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가 이제 많이 있게 되고, 그런 어떤 그룹들이 굉장히 이제 그 그룹 속에 있는 관계들이 약화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관계가 이제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일들이 굉장히 소홀히 취급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해서 불안정한 관계, 고통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악셀 후네트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는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또는 인정 또는 이제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인간의 본질이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하는 일로부터 또는 관계로부터 타인을 통해서 이제 인정받고 또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어떤 그 투쟁, 또 어떤 이제 그 어려움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어려움이나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은 자기 자신이 이제 인정 받으려고 한다라면 다른 사람들을 제껴야만이, 다른 사람들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차이가 나야만이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좀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취업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또 뭐 시험에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갖게 되거나 어떤 일에서 이제 그 뛰어난 그런 어떤 실력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미미하거나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이펙트를 주지 못할 때, 이제 임팩트가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산다라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업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뭐 이쁘게 치장을 한다든지 뭔가 또 실력에서 튀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정받는 사람들 밑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어떤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주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인정받는 사람들의 그 권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체계 내에 이제 편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인과 노예의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뭐 시험을 한번 봐 가지고 계속해서 주인은 주인으로 노예는 노예로 이렇게 남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인제 매 순간 또는 이제 매 기회마다 매 계기 때마다 이 우리가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노예로 전락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제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는 인제 외톨이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인제 이 갈등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인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야 되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어떤 그런 투쟁들이 인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인제 인정투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 자기의 어떤 자유, 자기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으로 다른 사람들을 뭉개야 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큰 차이를 벌여 줘야만이, 그래서 그런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의 인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제 뭐 어떻게 대표적으로 보면 인제 뭐 운동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제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인제 기본적인 인정 투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끊임없이 인제 그 대중의 뭐 그게 이제 긍정적이 됐든지 간에 부정적이 됐든지 간에 이름이 올라내려야만 한,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는, 그게 인제 또 연예인으로서 수명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의해서, 물론 이제 이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제도로서 인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제도들로서, 뭐 옛날에 인제 노예 제도가 있었고 뭐 여성 차별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인제 차별이나 혐오나 이런 어떤 구별짓기를 통해서 스스로 그 무리 내에서 끊임없이 주인과 노예의 어떤 갈등 관계들이 인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악셀 호네트의 인정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열정과 낭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격정적인 이런 어떤 모습이, 감정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인제 우리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계속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인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또는 사랑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은 인정 욕구와 불안감이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인제 그 고통 속에 있고 그 고통을 벗어나는 그런 하나의 탈출구 또는 이제 도구가 이제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인정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발전시키는가, 또 이 불안감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인제 고민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장 큰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요소들, 이런 어떤 인정 욕구나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뭐 미디어나 네트워크, SNS를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끌어 모아주고는 있지만,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졌는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이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훨씬 더 강하죠. 오히려 더 이제 비개인화되고, 우리가 히키코모리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덜 정상적인 형태의 관계들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더 인정 요구가 더 많이 생겨나고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이런 어떤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존재감, 자신이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을 객관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욕구나 욕망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호네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미디어와 네트워크 시대에는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 굉장히 많이
그 더 질적으로 악화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백가 베케른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제 쓴 책을 보면 이 책 제목인데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이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제 불안감에 쌓여 있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찾고 그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지만 그 결과물이나 그 과정들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적인 어떤 격변들이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가장 큰 결과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찾고 있는 뭐 가족이나 친족, 공동체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의 안전장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뭔가 이제 그 고유한 형태의 인정, 이제 아이가 엄마를 만나면서 울음에서 웃음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 행복의 지름길을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가족이라든지 친족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더 이제 더 우울증이 강화가 되고 더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에 대한 모든 모든 고민들이 우리 자체에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여야만 하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릴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엄마를 만나면서 그런 어떤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인정 욕구가 이제 그런 어떤 욕망들이 충족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고민들 또 그런 어떤 갈등들 더 많은 어떤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이제 해결해야만 하는 그것도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커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현업 산업 사회 또 정보 통신 사회에서는 이 관계가 이제 질적인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더 이상 이제 이 관계가 끈끈한 형태의 그런 어떤 고정적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소프트한 연성화된 이제 연결 시대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사람들은 뭐 향락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또 자기 지역을 이제 그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농번기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역을 같이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공동체적인 유대 관계들이 이제 보다 더 지금 현대보다는 보다 더 잘 유지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도시라고 하는 또는 이제 그 산업 사회라고 하는 공장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문명들 또 제도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들이 만나긴 만나는데 그 만남들이 이제는 이제 그 좀 유대 관계가 굉장히 강화된 형태의 만남들이 아니라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어떤 연결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보다는 컨택트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접촉의 또는 또 접속의 이런 어떤 세계들을 이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연결들이 컴퓨터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원할 때 와서 만나지만 원치 않으면 그냥 닫아버리는 이런 형태의 이제 연결고리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런 개념에서는 싫어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야죠. 왜냐하면 이제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자기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런 어떤 관계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싫으면 나가버릴 수가 있죠. 나가버릴 수 있고 또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뭐 옆에 있는 이웃하고 전혀 말을 한마디 하지 않고 살 수도 있고 내가 문을 차단해버리면 이제 끝이 되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뭐 사이버 세계가 됐든지 간에 일정한 형태의 이제 이 사람들과의 연결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또 집착하게 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홀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997년에 나온 이제 그 접속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포스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한석규라고 하는 사람과 이 전도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둘이 주인공으로 출연을 해서 이제 사랑을 좀 나누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접속이라고 하는 영화의 큰 줄거리입니다. 이 이제 한석규는 이제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의 이제 PD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전도연은 이제 케이블 TV 쇼핑 가이드 수연인데, 이 동현이 이제 이 한석규라고 하는 그 PD가 라디오 방송에 음반을 하나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송출하게 되는데, 이제 이 전도연이 그 드라이브 하다가 라디오에서 이제 이 음악을 듣고 그 방송에 다시 이제 그 똑같은 음악을 이제 신청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한석규는 옛날 애인이 이제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음악을 신청한 사람이 자기 옛날 애인이라고 생각해서 이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처럼 이제 이 사람도 외로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서로 이제 아픔을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서로 아픈 사람들이죠. 이제 과거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석규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도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그 마음에 있는 외로움이나 고통, 그런 어떤 갈등들을 이 PC 통신, 뭐 지금이야 이제 SNS가 너무 발달해서 그게 되게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옛날에 이제 이 모뎀이라고 하는 전화에 컴퓨터를 연결해 가지고 이 타이핑을 하면서 이 채팅이죠. 서로 이제 그 정보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크게 하드웨어는 달라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 SNS를 통해서 이 가벼운 접촉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 공유하고 싶어하는 거, 누군가 이제 나누어서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자신의 어떤 슬픔이나 울음이 웃음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그런 어떤 그 신랄 같은 그런 기대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인간의 이제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해야만 하는가, 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가. 굉장히 이제 간단한 이야기인데 왜 이게 또 간단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물음들과 관련해서, 자, 사랑이 하는 이제 역할, 이거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 실존적인 고민, 실존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하이데거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투된 존재다, 던져진 존재다. 이 세상에 아무런 안전 장치도 없이 그냥 던져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의식주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이가 이제 엄마를 만나는 그런 어떤 것이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 그런 실존적인 불안을 벗어나게 될 수 있는데, 그 실존적인 불안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사랑하는 것은 이제 사랑이 아니죠. 물론 이제 다음에 그 자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김승희 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목이 이제 4분의 1의 나와 4분의 3의 당신이라고 하는 건데, 자, 아름다운 나 자신보다 훨씬 이상적이고 사랑을 통해 완성된 환상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나 혼자 나에 대해서 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분의 1의 나와 4분의 3의 당신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4분의 1은 나지만 4분의 3이라고 하는 타자에 의해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그런 이상적이고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이런 어떤 환상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자아, 이상적 자아, 이 환상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이제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수많은 타자들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수많은 타자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본질적인 아름다운 자아가 되고 이상적인 또는 완성된 그런 어떤 자아를 갖출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뭐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을 수 있고 사냥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서바이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누군가 있어야 되죠. 누군가 1년이나 2년 이제 또 태어나서 뭐 엄마 젖을 먹고 또 이유식을 먹고 또 걷기까지 뭐 최소 1, 2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최소한 10년 내지 여러분들 10대를 거쳐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겠어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유대 관계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다운 정말 아름다운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앞에 얘기했던 이제 내용을 좀 이 책에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4분의 3의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꿈을 걸고 사랑을 걸고 나에 대한 욕망을 반영해 줌으로써 4분의 1에 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상적인 영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나로 살고 싶다. 나는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느끼는 자아 개념이란 나 자신의 홀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자들의 꿈, 사랑, 욕망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아 개념 속에는 4분의 3의 당신들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가라고 할 때 고민하는 그 고민의 내용들이 콘텐츠가 대부분 다 이 4분의 3,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꿈, 사랑, 욕망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4분의 1이 나의 어떤 고유한 측면이라면 거기에 4분의 3의 어떤 타자들의 사랑, 눈물, 또 사람들의 어떤 격려, 인정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4분의 4의 나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광기밖에 길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광기라는 거죠. 미친 짓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전혀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부터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살겠다. 자, 이거는 광기다, 미친 짓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줄타기 고개사처럼 상상계와 상징계 사이,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내용들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투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내용들 사이에서 항상 균형을 잡는 물론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꿈이나 사랑이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항상 이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시 환영이고 없는 것이고 지금 4분의 삶의 당신들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생성 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 김승희 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4분의 1을 4분의 4로 만들어가는 그 4분의 삶이 필요하고 그 4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다. 타자들이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꿈과 이상과 그런 어떤 그 아름다운 삶의 투영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바로 인간이 왜 사랑이 필요한지, 왜 사랑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더 아름다운 자아로 만들어 가고 더 성숙한 자아로 만들어 가는지 굉장히 그 중요한 키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